이제 주는 어떤 곳이냐라는 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라는 곳은 초기에 13개 주가 있었지만 지금 50개 주가 있죠. 사실 이 주는 최초에 제가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영국에서 미국에 보낼 때 1607년에 어디로 보내냐, 버지니아 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 버지니아 주에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1776년에 버지니아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50개 주의 헌법을 쭉 봐보면 미국의 연방 헌법은 전체적으로 4,500자 정도 되는데 주 헌법은 가장 숫자가 적은 게 8,295자 버몬트주가 있고 가장 많은 알라바마주는 약 40만 자가 넘는 이런 식으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주민의 권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권리가 주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헌법이 하나지만 그러면 미국은 헌법이 51개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연방헌법, 나머지 50개 주의 헌법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은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일단 개정을 하려면 먼저 발의를 해야 되는데 발의는 누가 해야 되냐면 주의회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자라는 것들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헌법 발의 청원을 하기도 하고 또는 별도의 주민들을 통해서 또는 주의회를 통해서 헌법을 바꾸는 그런 회의를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듭니다. 헌법 회의 제도라는 거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헌법 개정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주의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자라고 한다면은 주의회 상원이나 양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주헌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 헌법에 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유권자의 3%에서 적은 줍니다. 15%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가 헌법 발의 청원을 합니다. 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별도의 어떤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주의회를 통해서 헌법회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헌법을 개정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개정하는 헌법은 전체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됐을 때 헌법 개정이 됩니다. 작은 주이긴 하지만은 델라웨어 같은 주, 우리가 보면은 펜실베니아 주 바로 위에 있는 델라웨어 주 이런 것은 헌법 개정하려면 그냥 의회에서 개정안을 제안하고 의회에서 승인해서 헌법을 확정을 합니다. 뉴욕주를 봐보시면 뉴욕주의 헌법은 상대적으로 이 내용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에 헌법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기본권, 그 다음에 각종 참정권, 입법부는 어떻게 구성하고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부서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법부 제도, 주의 재정은 어떻게 하며 주 밑에 있는 시, 그 다음에 카운티, 여러 가지 타운 이런 곳의 재정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뉴욕주에 있는 지방정부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뉴욕주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이제 회사, 주식회사 이런 것처럼 법인은 어떻게 만들고 교육제도, 그 다음에 주에도 군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865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남북전쟁이었죠. 이거는 주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주가 주방위군이라는 군인들도 가지고 있고요. 주 공무원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의 보존에 관한 것들, 이런 운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주헌법 개정을 어떻게 하고 주헌법은 언제부터 발효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주정부의 이제 대표적으로 입법부죠. 사실상 우리가 민주주의의 시작은 입법부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주정부는 외교, 국방 등의 기능은 연방권이니까 이걸 빼고는 사법부도 모두 주에서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 같은 겁니다. 상원, 하원의 뜻이 양원제인데 네브라스카라는 주 중부에서 서부 쪽으로 가다 보면 마운틴이 많은 곳이 있는데 이 마운틴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브라스카 주는 상당히 혁신적인데 거기는 단원제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상원, 하원, 양원제입니다. 그래서 뉴욕주도 상원, 하원 이렇게 양원제고 상원은 인원이 좀 많고 하원은 되게 적은데 하원 같은 경우도 알래스카는 한 40명 정도인데 뉴햄프셔 400명입니다. 물론 인구가 많다고 뉴햄프셔가 400명인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정한 겁니다. 뉴햄프셔는 인구가 제 기억에 한 200만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도 400명입니다. 임기는 2년이 있는 것도 있고 4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상원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는 20명인데 미네소타는 67명 정도 됩니다. 주의 하원 의장은 민주당, 공화당 중에서 다수당의 의장이 하원 의장이 되는 거죠. 상원 의장은 다수당에 선출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는 뉴욕 주 같은 경우는 부지사가 상원 의장을 겸임을 합니다. 그래서 상원 의장으로서 부지사가 겸임을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한 법안 관련된 이런 곳에서는 상원 의장은 투표를 못 하죠.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지사가 주정부의 고위직 임명을 할 때 임명 동의를 하거나 뭐 거부를 하는 권한들, 고위공무원들 탄핵들, 법안 예산 의결권 이런 걸 갖고요. 하원도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주 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보수가 있는데 뉴멕시코주 요거는 텍사스하고 접한 곳인데 면적은 큰데 이제 그렇게 인구는 많은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주 하원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합니다. 대신 실비는 지급을 하죠. 예를 들면 아이다호 같은 데는 연봉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약 2천만 원 조금 넘는 약 19,000불 정도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12만 불, 뉴욕주도 11만 불 이런 식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주 행정부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부니까 주지사 우리가 직선을 하죠. 부지사도 직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임명직선인데 대부분 러닝메이트로 직선을 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나와서 이렇게 직선을 하기도 합니다. 국무장관, 재무관, 검찰총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직선을 해서 행정부의 권력을 좀 분산합니다. 주지사의 자격은 대부분 미국 시민이어야 되고 연령 규정은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은 35세 이상으로 하고 주에서 최소한 7년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령 규정이 없는 것은 왜 연령 규정이 없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20살짜리가 나왔습니다. 연령 규정이 없다고. 그럼 이거 판단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죠. 사실상 주의 유권자들이 경험이 없는 20살짜리를 뽑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규정을 안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지사의 임기는 4년인데 뉴햄프셔주와 버몬트주는 2년입니다. 버지니아주는 딱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연임을 못하도록 주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임에 관한 경우도 매우 다릅니다. 주지사는 공무원의 임명권, 예산 및 재정권, 주의 결정사항에 대한 거부권, 행정명령권,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 사명권, 공직에 대한 조직권도 있고요. 부지사는 주지사와 러닝메이트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부지사 제도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5개 주는 부지사 갖고 주지사만 두고 있고요. 또 단독으로 주지사하고 별도로 단독 출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지사의 연봉은 뉴욕주는 약 25만 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3억 정도 되고요. 메인주는 7만 달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연봉이 1억이 안 되는 한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주정부의 선출직은 주지사는 50개 주가 다 선출을 하고 있고요. 부지사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주는 부지사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사를 선거로 실시하는 곳, 뭐 러닝메이트든 뭐든 45개 주고 국무장관, 검찰총장, 재무관, 회계관, 교육장관, 농림장관, 보험장관, 토지장관 이런 것들을 주에 따라서 선거도 하고 임명직도 합니다. 주 사법체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어디는 저도 실제 경험을 해봤는데 저는 뉴욕주에서도 2년 살아보고 매사추세츠주에서도 한 1년 살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법구조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고등법원, 예를 들면 일반법원 3심 제도가 있는 곳도 있고요. 3심이 없이 2심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헌법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1심 법원 1심은 있는데 고등법원이었고 대법원만 있는 곳이 11개가 있고요. 대법원, 고등법원, 그러니까 2심 법원, 1심 법원까지 해서 이 3개가 있는 곳이 33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죠. 판사들도 주지사가 임명을 하거나 의회에서 선거로 임명을 하거나 또는 주민이 직접 이렇게 선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심원 제도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주민을 통한 배심원을 하고요. 몇 년의 형을 이렇게 판결하는 것은 판사가 하는 것이죠. 검사도 보통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선출이 되는데 검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게 아니고 행정공무원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독립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죠. 뉴욕은 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고 우리하고 친숙한 곳인데 이때 뉴욕은 뉴욕시를 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뉴욕주는 면적은 우리보다 1.4배 정도 크고요. 인구는 한 2천만이 좀 안 되는데 그중에서 약 한 900만 명이 뉴욕시입니다. 반면에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되지만 경제 규모로 본다면은 우리의 한 1.3배 정도 됩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GDP가 1.7조 달러인데 미국의 이 뉴욕만 해서도 약 2.1조 달러 정도 되니까 뭐 정확하게 한 1.2나 1.3배 정도 됩니다. 뉴욕주는 초기 우리가 식민지 13개 주 중에 하나고 원래 여기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요. 입법부는 헌법을 제가 살펴봤더니 상원은 최소한 50명, 하원은 최소 15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후보 자격은 18세 이상이고 미국 시민권자로 최소 5년 이상 뉴욕주에 거주해야 되고 선거 개시 전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봐보면 우리가 선거 개시하기 전에 그냥 뭐 한 달 전에도 옮기면 되는데 지금 2024년 기준 상원은 63명이고 임기는 2년입니다. 상원의장은 당연직 부지사가 하고 있고요. 부지사가 상원의원의 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이런 데서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행정조직권 이런 데에서 여야가 동수일 때 그러니까 가부가 동수일 때죠. 이럴 때는 의장이 투표권, 부지사가 상원의장을 하고 있는데 투표권을 하고 있고요. 하원은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150명, 지금 2024년도 150명인데 임기는 2년입니다. 입법권은 뉴욕주에서는 그러니까 상원이든 하원이든 다 법안을 제출합니다. 상원이나 하원에서 먼저 제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원에서 의원이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하원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하원에서 심의가 끝나면 이것을 상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상원에서 상임위 또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법안이죠. 법안이기 때문에 주지사에게 보냅니다. 그럼 주지사가 거부를 하거나 서명을 해서 공포를 하죠. 그런데 상원 의원이 발의한 법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상원이 법률을 발의하면 상임위 본회의 통과한 다음에 하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하원에서 이때는 상임위 그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원에서 주지사에게 보내는 거죠. 주지사는 이렇게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했다라고 오면 10일 이내에 서명을 하거나 거부를 하죠. 만약에 거부를 하는 법률은 다시 상원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 법률을 확정을 할 수가 있는 어떤 제2요구권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행정부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지사, 부지사, 감사원장, 검찰총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직선입니다. 뉴욕의 이 헌법에 보면은 주지사는 행정부의 수장이고 주방위군의 사령관, 뭐 법령의 최종 결정권, 의회 소집도 하고요. 사면권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권리죠. 주 카운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주지사가 최종 사면을 합니다. 주헌법에 따르면은 주지사는 임기 4년, 그 다음에 30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인데 최소 뉴욕주에 5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뉴욕주는 큰 주이기 때문에 이 주지사가 과거에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곳이죠. 주정부는 주 헌법에 보면 조직도 아까 이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20개 부서가 있고요. 부지사는 주지사하고 런닝메이트로 선출이 되고 4년 임기입니다. 감사원장도 있고요. 매우 독립적으로 해서 감사원장이 재정하고 감사를 맡습니다. 검찰총장도 4년 임기고 직선이고 법무국장직을 수행하는데 주지사로부터 독립돼서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인데 뉴욕주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이고 대법원장 판사 6명을 하는데 임기는 14년, 주지사가 상원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합니다. 고등법원은 예심법원하고 대법원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최종법원 사이에 있는 고등법원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미국 주정부에 대한 공부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것들은 최대한 주민들에게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직선을 합니다. 사실상 미국의 주정부는 주라는 것은 연방정부를 만드는 예를 들면 창조주죠. 그래서 주정부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정부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